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한 부분은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가용에는 이제 개인이 쓰는 차를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또 법인이나 이런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를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영업용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 배상 1, 2, 대물 배상 1, 2. 요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체 사고, 또 무거운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요거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거든요. 이거 타인을 위한 보험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차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재물을 다치게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눠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이제 참고할 사항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동차 상해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앞에서 보면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자동차 상해를 여기다 첨부를 해서 자기 신체를 가입한 사람한테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5억까지 가입을 하라. 저는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상해는 특성이 뭐냐면, 운전자와 그 가족이 다쳤을 때는 자기 신체 사고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데, 자동차 상해를 가입을 하면 자동차 대인 보상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자동차 상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보험료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연령 특약, 그다음에 이제 가족 운전 한정 특약, 부부 특약, 또 자녀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 이런 특약을 많이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줄여요. 보통 이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차에서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만 바꿔도 한 30% 정도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운전한다. 그러면 이제 1인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더 줄어요. 그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보상 못 받습니다. 단 대인 배상 1, 책임보험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만 운전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차를 줄 때는 반드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바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합니다. 누구나 운전하는 거예요. 이걸 가입 안 하고 그냥 덜컹 운전대 줬다? 근데 공교롭게 사고 났다? 그 보상 못 받으면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는 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단기 운전자 특약을 반드시 가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좋아.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기 차량 손에 가입을 할 때 자기 차량 포괄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자기 차량 손해에 기본 담보로 되어 있는 건 차와 차가 충돌된 경우와 전송 사고 두 가지 이외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 이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괄담보 특약을 들면 내가 단독으로 가서 전봇대 뒤에 받아서 사고 났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냥 기본 담보만 들어있는 건 보상이 안 됩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아까 그 무보험차 상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무보험차 상해. 이 무보험차 상해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연령 뭐 특약을 위반해가지고 보상이 안 될 때 내 보험에 의해서 나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보험차 상해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첨부를 해놓으면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내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자동차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파손시켰다. 그러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담보 특약을 들면 내 보험으로
그 보험이 아니라 내 보험으로 그 차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활용을 하면 아주 유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왜 가입을 해야 되냐? 사고를 야기를 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12대 중과실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요즘 판매하는 그 자동 운전자 보험은 2억까지 담보를 합니다. 2억까지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재물손해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또 벌금이 또 한 3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벌금이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벌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비용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 월 보험료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해요. 또 운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게 운전자 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이게 내가 운전해서 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운전 사고 내든 그런 사고 났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꼭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가 여기 이제 연령 여기 보면 기명 피보험자 혼자서 본인 운전하는 게 있고 본인과 지정 1인이 있고 부부가 운전하는 거, 가족 운전하는 거, 가족 형제자매 운전하는 거, 누구나 운전. 그 다음에 연령 특약이 21세부터 52세까지 있어요. 50세까지. 그러니까 이 특약을 잘 활용을 하면 보험료가 100만 원 낼 거 한 5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하는 걸 벗어나면 보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을 해서 이런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용 피보험자의 부모는 여기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뭐 양부모, 계부모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의 범위에 포함되고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 출생한 자녀까지 자녀의 범위에 다 포함된다. 그리고 며느리 및 사위까지도 가족운전 한정 특약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형사처벌 대상 사고가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이런 거는 형사처벌이 되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뺑소니 사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요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자동차 수로 자동차 직접 타고 다니면서 보도를 통과하는 경우 있죠. 주유소 들어갈 때 보행자 부분을 통과하잖아요. 그 부분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부분 적용받습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 적용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받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쿨존에 대한 부분이 처벌이 확대돼서 벌금도 과거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늘어났고요. 네. 고속도로 주행 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 전후방 옆 차선의 대형 트럭, 버스는 피해서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로 전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정말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 고속도로는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는 화물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내 운전은 중부 고속도로를 가급적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 고속도로를 왜 화물 차량이 많이 이용하냐면 김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상으로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기름도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드럼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로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이 대형차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장거리 운전할 때는 경고속도로 안 타고 당연히 중고속도로 탈 수밖에 없죠. 특히 야간에 많이 운전을 하거든요. 화물차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야간 운전은 가급적이면 중고속도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먼저 대피를 해야 됩니다. 먼저 대피하고
그리고 안전조치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후속사고가 신속하게 후속사고가 나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바로 사고가 되면 거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나올 텐데 비트박스라고 해가지고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대피하고 나서 사고 신고를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나면 먼저 대피하고 그리고 안전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심야에서 이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심야에 그 2차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거의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해서 운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로에 이제 곧 도로공사에서 이런 그 표시를 했어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고 신고를 하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면 먼저 대피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그만큼 후속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고 발생됐을 때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고 조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사고를 내면 가해자고 피해를 당하면 이제 그 피해자잖아요. 사고는 양면성이 있는 건데 초동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동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할 때, 보험사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게 좋고요. 사고 나서 인명구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보존하고 경찰서 신고하고 보험회사 신고하고 병원도 선택해서 이제 치료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받는 이런 절차로 가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보상 전문가에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자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정석대로 가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조언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보험계약은 쉽고 보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계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계약도 어렵고 보상받기는 훨씬 더 어렵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권리를 찾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이제 명시가 돼서 이제 그 보험업법 18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할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일을 하는 사람을 손해사정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해 발생 사실 확인하고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약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떤지 손해액과 보험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요거까지 다 하는 게 이제 손해사정사고요. 업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보험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저처럼 나와서 이제 하는 사람은 이제 독립손해사정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살짝 박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무릎이 와장창 망가졌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가 17살 먹었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장애가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업무 처리를 했고요. 17살 먹은 고등학생인데 보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2억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그 추도를 해서 목을 이렇게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한 3년 되도록 이분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아프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는 그 의사의 조언에 따라 검사를 했더니 수술 안 하면 전신마비 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놀라서 수술했어요, 저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고와 관계없는 기왕증입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관련이 없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저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기왕증이 있는 사고지만 사고가 이 발생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거를 40% 기여도를 인정받아가지고 6,500만 원 보험금 지급받게 한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블랙박스를 장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영상 한번 보시면 뒤에서 충돌하는 게 굉장히 심한 충돌이거든요. 근데 이 범버를 파손 상태를 보면 별로 심하게 충돌한 것 같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차가 지금 피해를 당한 차거든요. 그리고 이 운전자는 이렇게 목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동영상이 만약 없다면 이 파손된 내용으로만 봐가지고는 야 그렇게 심한 사고가 아니잖아. 보험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고 기여도를 적용을 해서 보상을 받게 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주차장이 경사가 이렇게 좀 약간 경사진 데였어요. 근데 이분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나오다 보니까 슬슬슬 밀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개울로 추락을 해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이 차가 뒤로 밀리니까 여성분인데 이렇게 지금 요 그림처럼 저렇게 막았어요. 근데 차가 밀리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여성이. 그러니까 차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심하게 다쳤죠.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보상을 받게 시켜가지고 자손보험을 받고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안전바가 없었어요. 여기 그 끄트머리 여기 개천 바로 앞에.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여기다 안전바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배상 책임을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전거가 충돌을 한 사고인데요. 이분이 좀 심하게 다쳤어요. 머리를 바닥에 쾅 부딪혀가지고 여성분이 49세 여자 교사인데 뇌대 출혈도 있었고 실어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장애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사고니까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가입된 게 있어서 그걸로 청구를 해서 그걸 6,900만 원 제가 보상받게 시켜드렸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받아서 난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변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전거 이거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심하게 다칩니다. 이분이 이제 군인인데 16주 진단이 났어요. 초진. 자전거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대령으로 중령에서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군대 의무대 치료 받으면서 보상 청구를 해서 저한테 의무를 해서 요거를 3천만 원 청구한 거를 절반으로 해서 1,500만 원. 요거는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전거가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도 없어가지고 본인이 1,500만 원 그냥 묻어줬어요. 요 케이스는 이제 보도에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저 얼음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확 무릎을 보도에 부딪혀가지고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고 있는데 요게 지금 저렇게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장애가 발생해서 62세 이제 경희대학 교수였었는데 이분을 이제 장애진단 발급받아서 2,560만 원 제가 보상받게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설 소유자가 영업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뭐 사우나 가서 미끄러져서 사고 났고 또 뭐 대형 마트에 바나나 껍질에 밟아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사고는 정말 많아요. 또
겨울에 이제 또 아파트 같은데 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도 일상생활 배상책 시설 수요 배상책의 부분을 다 가입합니다. 공원에 보도블록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렇게 톡 튀어나온 거를 뛰어가다가 저게 탁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팍 꿇었어요. 이분도 이렇게 이제 싸고 나서 슬개골이 골절돼가지고 저렇게 수술을 했어요. 보험회사가 이거를 400만 원 주겠다고 제시를 하니까 목사님이었는데 야 400만 원이 뭐냐 내가 수술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이거를 2,100만 원 지금 받아줬습니다. 이 케이스는 친구들끼리 친구 부부 동반 이제 연말 모임을 갔다가 친구 부인이에요. 친구 부인을 서로 인사를 하면서 덜썩 안아가지고 들었다가 탁 왔어요. 근데 확 주저앉으면서 무릎이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치료받다가 보험회사하고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해서 청구가 들어갔는데 300만 원 주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머니 사고를 처리해드린 케이스가 있어서 어머니 사고 처리해드린 어머니가 생각할 때 좀 작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무릎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인대가 늘어났어요. 파열됐어요. 앞뒤로 움직여요. 장애 진단을 끊고 보니까 보험회사가 개인 병원에서 끊은 거 가지고 인정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장애 진단을 끊어가지고 청구를 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2억 5천을 청구를 했는데 1억이 한도거든요. 이놈들이 1억을 한도로 안 주고 9,20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래서 9,200만 원 받고 끝냈는데 이 어머니하고 딸이 300만 원 받을 걸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다가 못 받았는데 9,200만 원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요거는 이제 집에서 사우나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서 골절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이제 우연하게 소래사정사한테 의뢰를 한번 해봐 라는 얘기를 듣고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교수한테 가가지고 장애인을 끊어가지고 6천만 원 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그냥 귀로 그냥 한 귀로 흘려드렸다면 그 사람 못 받았겠죠. 자기가 보험 들고도 보험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전문 들어가다가 고꾸라져가지고 이렇게 압박골절이 됐고 이분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보험 5개나 들어놓고도 청구할 생각도 않고 있다가 요 앞에 그 친구가 여기 미정원 원장인데 이걸 확인하고 저한테 연결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업무 처리를 해서 6,720만 원 보상받게 시켜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평 가면 그 수상 레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땅콩 보트를 한 시간 이상 탔는데 타고 나서 내릴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파도 위에서 통통통통 튀니까 이분이 이제 골절이 됐던 거예요. 뼈가.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배상 책임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2억 7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2억 7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전거 세워놓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다가 전기 자전거인데 네 발을 확 돌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팍 나가면서 넘어졌어. 골절이 됐어요. 근데 이 튀어나온 뼈를 절제를 했어. 절제. 그래서 이게 장애가 발생했는데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인데 저한테 의뢰가 와서 이걸 업무 처리를 해서 6,570만 원을 받아줬는데요. 장애 발생이 되는 것 자체도 의사가 장애 진단 평가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서 책자 들고 가서 여기 장애 규정이 있으니까 이대로 발급해 주시죠 해가지고 보상을 받게 시켰습니다.